악역파 충신 앞세워놓고 그놈들 시키는 악역은 하게 하고 뒤에서 실권자들은 다 체면 채우면서 넘어가는 대목이 내용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14페이지, 114과 971페이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강유는 이게 이 기회에 철저하게 다시 특히 이 사마 이 셋째 아들 사마 소가지 욕 먹고 있으니까 이걸 약점 잡아갖고 처벌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마 소는 또 그걸 이용해갖고 전부 자기 충신놈들 전부 경쟁시켜놓고, 그리고 싸움은 충신놈 시켜 붙여놓고 책임은 그놈들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114회를 읽다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쭉 뒤에 나 설명해 가려고 했습니다만, 꼭 이 대목에 보면 천자 죽여놓고는 책임은 둘 씌어야 할거아니에요. 지가 시켰다 주겠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갖고, 그런데 실고 꼽은들한테 직접 책임 전가할 수 없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대목에서 바로 꼭 오늘날 주변에 있는 옛날 공화당패들 일을 저지를 시켜놓고 지금 폼을 지가 자꾸 또 따뜻거려 가면서 다들 반말도 못하게 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부분 뭐냐면, 사실 말하면 저 누굴까 박정희 죽여본 자네. 김재규. 이 김재규가 김재규가 죽여보고 났을 때의 그 뒤에 있는 모습 같은 것이 바로 꼭 여기 말하자면 그 천자 죽여놓고 얼마 이제 칼로 천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뒤치려는데 누구 할 것이냐. 그래갖고는 사실상 그 악역 수용은 저 새끼 죽여야 해 할 텐데, 그놈 직접 주면 안 되지. 그놈 다음에 또 누구를 죽여. 그럼 또 어째 점점 흐려갖고 있다 어영부에 나가 그놈 빼버리고 다른 놈 죽인단 말이야. 꼭 그 대목이 뭐하고 비슷하냐 그럼 생각해보자면, 3.15 부정선거 했을 때 3.15 부정선거의 총책임자 누구요? 이승만이죠. 네? 이승만이가 실권자께 사실상 3.15 부정선거는 누구 딱 혼자 보면 챙겨. 말하자면 이승만 씨 대통령 할 때 이기붕이 부통령 만들어갖고, 이승만 씨가 죽으면 부통령 계승하게 체제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이승만이가 되어버렸는데, 부통령은 만석이 된 것이 아니라 장명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실은 그 일체 과정 속에서는 못난 이승만이 다음에 못난 만성 이기붕이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기붕이가 대통령 됐을 때 사실상 지가 이기붕이 모시고 부통령 하다가 나중에 이기붕이 죽으면 지가 대통령을 꿈을 꾸고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다 작전을 짰던 것이다 말이지. 그래 그놈이 다 사실상 말은 그놈이 다 해놓고는 사실상 앞뒤는 누구 시키냐면 내무장관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최인규가 그 신원자 혹시라도 해서 출세하고 이 박사 신임받는 집을 뛰어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와서 3.15 부정선거 후에 사유가 터지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둘러씌우냐 그러면 결국은 내무장관 하고 있었던 최인규한테 둘러씌우고, 사실은 음모를 다 해먹었던 암개는 거기서 빠져본단 말이에요. 홍진기가 빠졌다 그 말이요. 홍진기는 빠져. 법무장관. 홍진기는 뭐냐, 빠져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이거리 두 번째 책임으로 해서 무기징역이라고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 선고를 뭐 다 따지고 풀나오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당시에 그 체제에 좀 얼거 있었던 사람들 권력하고 재벌하고 부정부패하고 침입하고 딱 연결되는데, 그 가운데 뛰어들어갖고 그 연결시키는 작업에 조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딸내미하고 그 재벌 새끼하고 연결시켜갖고 결국은 이병철이 큰아들하고 이병철이하고 부자간 관계를 이간시켜갖고 거기다가 셋째 사위를 거기다 넣어서 계승권을 만들어주고 홍나이가 홍나이 남편인 이한테 두고, 그리고 나서 오늘날 또 역시 그 체제가 지금도 유지돼갖고, 그놈이 이제 그 후에 홍진기 아들이 그걸 전부 음모해갖고 들어가서 하려다가 결국은 유엔 사무총장 될 꿈을 갖고
결국 미국 대사로 갔다가 유엔 사무총장만 하면 됐더라면 그러면 이용해갖고 여기서 해먹었단 말이야. 그 1년 과정 속에서 제 1인자 뒤에서 2인자 3인자가 전쟁하는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는가 보자면,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쭉 설명을 해나가고 다시 보다가 특히 한국 문제하고 특히 저는 그동안에 있어 남북 문제와 관련시켜서 보다가 확실한 중요한 하나 판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6.25가 났을 때 6.25가 나도록까지 남북 간에 갈라놨던 작업 속에가 다 그 문제가 다 그 계획에 딱 깔려 있는 거란 말이다. 그러면 남북 간에 한반도를 갈라갖고 만들어갖고 거점으로 해갖고 일본이 미국하고 짜갖고 남쪽 먹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싸움 붙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중국 본토로 안 들어가고 중국하고 만주를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만주를 분할시키는 제2차 작업이 진행된단 말이다. 그럼 그 작업이 이미 2차 대전 시작했을 때부터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미 다 아시아 분할 정책으로 다 정립되어 있던 걸로 난 확신이 됩니다. 절대 그 매력이 우연한 거 아니다. 3·8선은 우연히 무장해제 하겠던 거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갖고 싸움 붙여갖고 앞으로 러시아 쪽하고 미국하고 다시 말하면 두 깡패가 싸우면 나머지 패들은 전부 그 양쪽에 두둑 붙여야 하거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도 미국하고 짜가지고 중국 분할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미국 중국 분할하는 작업에 참여하는데 그 뽀짝뽀짝거리는 패들 누구냐? 그러면 이미 그쪽에 한쪽은 장대성이 패 만들었고 한쪽은 모택동이 패 만들어갖고 분할하려고 하는 체제를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조 쪽을 담당했던 아이젠하워보다 훨씬 더 강한 미국 역대 미국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서 제일 강한 맥아더라는 사람을 태평양군 사령관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태평양군 사령관 돼갖고 전쟁에 이겼는데 그 정도가 모든 놈들도 다 미국에서 대통령 해먹었습니다. 근데 맥아더가 대통령 못 해먹었습니까? 맥아더 대통령 하면 그 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개편 체제가 다 진행되도록 다 구상이 되어 있던 걸로 저는 이미 추측을 합니다. 아는 서인비 교과서에서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그런 흐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순서가 뭐냐 하면 이제 갈라놓으면 이제 이쪽은 이제 곧 허물어질 것이다. 그래갖고 안심하고 부산까지 먹으라고 밀고 내려오도록 다 텅텅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앞서놓고 이승만은 탈탈 떨고 뭐든지 다 줄 것이니까 우리 반도만 지켜주시오.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승만이가 전화하고 전보 치고 다 환히 다 보고 있습니다. 걔가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낙동강에서 이제 부산까지 몰아갈 때까지 뒀다가 그 다음에서 모든 전시 작전권부터 모든 사실상 권한까지 다 양보를 엎어버린다 하니까 저한테 확정 받고 그러고 나서는 저 한반도 지켜주지. 그래갖고부터 조그만 부산 방어에서부터 낙동강 방어부터 갖고 밀기 시작해갖고 그 완전히 이제 방심하고 왔던 저쪽 막동 장치까지 다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 핵심을 쳐버린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봐서는 필연적으로 이 새끼들이 이기면 알고 우리 죽이라고 오구나. 그러고 이제 김일성이 갈 데가 없으면 만주로 도망갈 거 아니오. 만주로 도망갈 까지 다 익히고 있단 말이에요. 만주로 도망간다면 이제 핑계 대갖고 선변다 그래서 중국 본토 안 건든다. 만주만 친다. 만주를 사실상 분리시켜갖고 분할 점령해가는 침략 계획이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기로 딱 대역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의 이런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어갖고 2차 대전 승리를 했으면 그 계획대로 다 됩니다. 루스벨트가 당당하니 대통령 자리를 메가더한테다 남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스벨트가 그동안에 뭐 병 걸려갖고 바람 피고 다니다가 어쩌갖고 힘 빠져갖고 결국은 외교 역할을 지금 마누라 하고 자기는 자기 비서관이라고 하는 처보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스벨트가 전쟁 중에 죽어버리게 되니까 사실상 루스벨트 권한을 누가 이어갔냐면 순수한 학자인 정치가인 헨리 트루먼이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헨리 트루먼은
자기는 내가 그럼 대통령인데 저 새끼가 지금 대통령 군사령관이 지가 마음대로 해보려고 한다. 전쟁 확대시키려고 한다. 안 된다. 너로 인해 전쟁이 더 확대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로봇가 되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트루만이 메가더를 더 전쟁 확대하면 안 돼. 까불지 마. 너 정치하려고 너 대통령 하려고? 너 같은 놈 대통령 치갖고 세계 전쟁에서 안 치겠다. 생각을 갖고 트루만이 메가더 목을 쳐본단 말이다. 그것은 엄밀히 보자면 실은 메가더 목을 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미국놈도 아닙니다. 트루맨도 아닙니다.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더 이상 영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앵글로 아메리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세계 전쟁판이 또 확대해서 안 된다는 뜻으로 하느님 입장 막았단 말이에요. 세계 운수가. 그렇게 되니까 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래서 결국은 태평양 확전 체제가 하늘에 의해서 막아져 버리니까 결국은 대서양 체제로 바꿔갖고 결국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다면 실은 말하자면 그래도 지금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냐면 메가더 같은 놈이 다시 한번 잡아야 해. 세계 잡아야 해.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메가더에 의해서 세계 지배를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기독교에 의한 세계 평화가 더 좋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말하자면 저쪽에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티 속에 있어서 뭐냐면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크리스찬이티, 밀리터리 크리스찬이티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평화를 위해서 진짜 사랑만으로 결합된 크리스찬이티를 생각하는 것은 실제 이런 데 세계 지배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아니다 말이야. 네. 그 생각하고 나니까 왜 그때 참말로 해버렸으면 한국은 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일본하고 통합되어 버리죠. 그 흐름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은 그 상황으로 인정해서는 밑에 그동안 키워놨던 백성들의 뜻이 여호와한테 반대일지 모르겠다. 맞아. 그죠. 그쪽 얘기해도. 여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제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분할해가면서 영상을 하게 됐냐. 저 삼국지를 간이 삼국지를 분석해가고 읽어가고 또 뒤집어보고 그 과정 그때 과정은 시차를 넣어갖고 2000년 2500년 후에 오늘날다가 대입시켜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세상에 그 만화 삼국지 같은 걸 통해서 보니까 그 속에가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라는 교과서는 뜯어보면 엄청난 세계 문제에 관한 핵심들을 다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책을 읽어가면서도 그 과정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본 것이에요. 그런 뜻에서 오늘날 다시 그런 전제하에서 옛날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세계 헤게모니즘으로 몰아가려는 것을 반대해서 칠 수 있는 논리를 항상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봐야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옛날과 달리 지금은 삼국지 마지막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의 얘기로만 갈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입장으로 볼 때 우리가 인류 양심을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하냐 그렇게 설명하자는 것으로 벌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114회에 있어서 앞에 부분에 관한 설명을 요것을 지금 대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앞에 부분은 또 다시 반복하면 기도가 되니까 오늘은 생전 처음으로 내 시도 너무 안 늦게 진도로 나가야겠다 생각 그래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 복잡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973페이지 앞에 페이지 그 5줄만 위로 올라가서 이거 나갈까 생각합니다. 앞에 부분은 보자면 다 못된 짓거리 해갖고 천자 죽이고 난리 치고 그리고 해갖고 누가 하냐 그러면 바로 사마 소의 앞제비인 가충이를 앞세워갖고 합니다. 네. 그것이 좀 말하면 옛날 말하면 그 누가 앞세워갖고 10만 명 죽임자 한 얘기하고 똑같은 것도 비슷하죠. 가충이를 앞세워갖고 하고 있는데 그 가충이가 이제 가충이가 앞장서면 가충이가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가충이가 지게 행동대
살인 부대들을 동원해갖고 대신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인 부대들이 우원이 와갖고 저 천자나 충신들을 이제 무찌를 불러오고 난리를 치고 있을게요. 그때 순지는 참다 못해 부위를 참지 못하는 천자가 화가 나갖고 이 새끼들은 천자한테 니들이 감히 선 거야. 그래갖고 악담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자고 것이고 그러다 이제 바로 말하자면 가춘이 앞장서서 사람 죽이는 업무를 부탁받았던 성시하고 성재하고 두 형제간들이 악역을 해. 근데 그놈들이 이제 대두고 덤보니까 요 새끼들 죽여볼까요? 묻기만 할까요? 물어봐.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973페이지 넷째 줄 다섯 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부대의 총사령관이 가칭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저 그때 이제 그 가칭이가 되고 있는 성재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천자가 칼을 빼들고 하는 얘기가 내가 바로 천자다. 니가 천자한테 대들는더라. 그 큰 소리를 치니까 천자고 모시고 참으로 찔러보면 들어간디. 그런데 안 쏘고 그러니까 하다가 가치 눈치를 보면서 얘가 가치한테 어쩔까요? 죽여볼까요? 묻기만 할까요? 그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 먹여서 그러니까 가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을 적어도 삼화공이 키울 때는 한번 써보라고 했을 거 아니냐? 어떤 데 써보냐? 삼화소가 직접 못 죽이니까 너희들 시켜서 사람 대신 죽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삼화공이 한 얘기는 뭐냐? 말한 놈 시켜 죽여버리라고. 죽여버리라는 말을 했지 묶으란 말을 한 적이 없지. 알아서 해. 그 말은 죽여버리라는 말을 사실상 지적을 했지. 그러니까 좋다 그래갖고 애긴대로 그냥 가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다. 그렇게 글로 말미암아서 야 세상의 천자까지도 창에 찔려서 또 찔린 놈 땅에 연애 가마에 떨어진 놈 땅에 온 놈 나타나면 또 찔러보니까 등짝에까지 장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천자가 죽었네 소문이 나니까 낯가죽 좋게 여놈도 저놈도 가서 이제 곡을 하고 연에다가 감에다가 맞박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충신 모습으로는 이 대목이 다시 말하면 973페이지에 나타나는 속으로는 죽여라 해놓고 겉으로는 다 운치켜하고 걱정하고 있고 또 물팍에다 겨우고 앉았고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 이것이 전부 다 말하면 세상에 지금 가짜들 모습 같은 삼국지 마지막에 나타난 가짜들 모습. 그래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뭐라 나타나고 그래서 973페이지 밑에 다섯 줄 보자면 삼화이의 집안 동생권이 되는 삼화부가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이 천자가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화부가 나타나갖고 천자를 보듬고 그 무릎에다가 뉘고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말 보시죠. 그 밑에 다시 보죠. 치폐하자. 폐하를 죽인 놈이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지죄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따로 말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는 이 속에 보죠. 저놈 새끼 죽여버려. 말을 치입으로 안 하려고 하는 얘기였지. 이런 대목들이 여기서 보자면 정치적인 가식들이 얼마나 다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폐하가 죽게 맺는 것은 네 죄입니다. 그리고 수, 장, 오시, 용, 반곽, 성적 그래서 다시 널장을 갖고라고 해갖고 죽은 모의 시신을 거기다 널장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송장이 맨두 돌아가면 댕기면 안 되니까 널장에다 넣어갖고 한쪽에서 말하자면 편전 한쪽에서 서쪽에다가 모셔놨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소가 입전중 그 모셔놨던 서쪽 편전 쪽으로 송장 모셔놓은 쪽으로 삼화소가 들어와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군신들이 여러 신하들도 이제 와야지. 그래서 여러 신하들을 불러갖고 이걸 어떻게 쓰면 쓰겠냐 그래갖고 나까지 간지럽게 회의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신이 계지 뭐라 다 여러 신하들이 뭐라 되니까 단지 그 중에서 제일 실권 갖고 싸움 잘하고 댕기게 됐던 지태라는 놈이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덕유 상서의 복약 지태가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아마 소가 또 제일 중요한 군사 동원하고 행동 동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마소가 진퇴를 통해서 이 얘기고 진퇴의 보좌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충이 사실상 직접 침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와 가충이 바로 사마소의 행동대와 작전 통침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퇴가 안 와서 어쩔 것이냐 싶으니까 바로 진퇴 불러라 라고 그래서 사가 진퇴를 불러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라고 누구를 불렀냐면 진퇴 의측 장인한테다가 이 순이한테다가 이 진퇴 불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진퇴가 그 부르자마자 곡을 하면서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곡을 하면서 와서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논자가 이 태, 비, 구 사람들이 나를 우리 장인에 비해서 내가 장인 나 더 똑똑한 줄 알았지만 내가 장인보다 더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요 라고 한 것은 이 기회에 지금 납작 보이는 태도가 이런 거죠. 그 바람은 논자가 이 태, 비, 구 사람들이 나를 우리 장인하고 비교해서 말들을 하는데 오늘날 보니까 금구가 질불려 태야 오늘 우리 장인이 예법을 지켜서 천자한테 충성한 태어를 보니까 나만 못 없더라. 뭐야 이유가? 나는 이 어려운 속에서도 다 예법을 갖추고 예를 갖추고 왔다 그 말이야. 그 대목이 이거죠. 태가 고금 서는 얘기 속에 뭐냐면은 내 피, 마하고 대조 이 나는 그래도 상복을 입고 허리에다가 상장을 채우고 그러고 나는 치모를 갖추고 천자한테 예를 갖추어서 왔는데 우리 장인은 그 지금 못하고 그 운동만 있었단 말이야. 이런 낯간지러운 얘기를 한 대목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 있어서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체면체는 다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대목을 지금 짧지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게 안에서도 뭐냐면 또 그 순간에서 진태는 지기 장이보다 지가 더 낫다고 충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이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현재 지금 야당들이 하고 있는 대권 주자들 되기 위해서 그 싸우고 있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다 조그마한 거 갖고 그 소판 놓고 잡았는 것들 다속 화안이 들어 보이지. 그러고는 독배 우경전 이제 상복 입고 요질 수질 요질 하고 났으니까 이제 가서 저는 가서 얘를 갖추어서 곡을 해도 곡답게 곡을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양곡이 문발 그러니까 소도 역시 슬퍼서 우는 것처럼 양곡이죠. 크지도 양곡은 뭐예요? 속으로 쨍쨍쨍 하는 겉으로 말고 아이고 아이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시키고 양이라는 거는 거짓말로 모양하는 그 양자에 명생 양자에서 사람이다가 이 거짓말로 한 것이에요. 요 대목이 제일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조선 유학사 신장만 있잖아요. 또 어린 점이 그 양반이 율곡하고 태계하고를 비교한 대목에서 태계는 저변을 갖고 정성을 다한 것 같아서 이양스러워. 를 있을 대목이 아주 항상 머리에 딱 떠오르는 얘기입니다. 누가 감히 태계한테 대해서 태계는 이양스러운 사람이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나름 바로 조선 유학사를 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태계에 대해서 딱 썼다고. 중국한테 대해서는 그냥 정성 다해서 높이고 우리 것에 대해서는 깔아뭉개는 대목이 항상 태계한테 보인다. 그 이양스럽다고 한 표현입니다. 예, 내가 너무 지나친 내용이고 참고로 말하면 여기 양자가 그때 써먹었던 뭐 인치기 속을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인치기 때문에 이양스러울 양자 얘기잖아요. 이양이란 말은 안 그래도 그런 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양곡 말로는 소락대기 내서 아이고 내고 한 것이 양곡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특히
슬퍼서 운시키면서도 그러고 나서 물었단 말이에요. 금일지사 오늘날 일은 하법 처지 어떤 근거 어떤 법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에다 번호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한 것을 참모인 지태한테다가 혹은 그 밑에 있는 그 군신들한테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그 말은 자기 생각 다 있지만은 절대 자기가 앞장서 안 해. 이것이 지도자가 이겨. 야, 이 일은 먼저 책임자 추천하고 이렇게 해야 해. 그 지도자가 해야 된다니까. 근데 알 거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쓰겠다. 순서 바라봐. 그렇게 하니까 합법으로 처리하냐. 그러니까 태와 진태가 대답을 하기를 독참사충 분명히 독은 혼로독자예요. 먼저 그런 뜻도 돼. 먼저 죽여라고 명령하면 곧또 죽여버려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죽이라 하냐면 가축이 먼저 죽여란 말이에요. 가축이가 지금 전부 앞장서 욕을 지금 다 얻어먹고 지금 악역을 했는데 이런 경우 가축부터 죽여버려 한다. 먼저 해. 그러면 그 말은 죽여버려. 그 새끼 죽여야 해. 할 텐데 딱 말하자면 진태는 분명히 말하면 제1차적인 부정선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내무장관한테 있는 것이냐? 본부장관한테 있는 것이냐? 그 문제를 갖고 할 때 여기서는 지금 현지 집회했던 내무장관 솔직히 죽여본다. 이제 해본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어째? 그러면서 독참 가충하고 소가이 가축이 먼저 죽여놔야 소가이 사천하 야 사천하이다. 여기 사는 사죄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다는 뜻도 되지만은 천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천하에다가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감사 사자가 아닌 사죄 사자이거든요. 사죄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가축부터 죽여버려야 하늘이 조금 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제2차적인 책임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제 입장 곤란은 누굽니까? 사마 사제, 사마 소제. 그 지가 다 했는데 저 때문에 죽였는데 저 새끼부터 죽여라 하는데 지가 죽여버려. 그러면 이제 난 내놓고 자기 명령을 세우는 놈을 죽여버려 한 것이니까 배반자가 되부자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보류하고 문제는 이제 미뤄야지. 그것이 두 번째 문제가. 그렇게 그러면 소가 양구 한참 동안은 입을 딱 다물고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우문가 두 번째 문.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두 번째 친구 누구한테 시키죠?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 같이 해가면서 방향을 던지고 있는 것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뭐예요? 제사 기차 다시 그러면 그 다음 놈은 두 번째 친구 누가 시키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얼른 보기엔 좋게 들리지만은 바로 지금 가축이 죽이자는 얘기로부터 문제를 지금 살짝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전부 이런 실수가 이거 삼국지무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태는 이제 복잡한 이제 그 진태는 살짝 빠져 뭐라 하냐면 유유진우 찾아 오직이 그 다음에 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 놈은 어떻게 이제 그냥 부지기차 그 다음 놈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저는 일단 저로서 분명히 책임지다는 얘기를 역사상 해놓으면 저는 나는 말하자면 사마소하고 같이 천자 죽이자 배 든 사람 아니에요. 저는 빠진 거지. 그 논리가 그렇게 보자면 벌써 얼마나 많은 정치적 음모와 그 용어 방법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태가 하는 말이 진우 찾아 다음에 나가야 하는 문제에 꼭 진우 찾아 두 번째 갈 놈이 누구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부지기차 그 다음 놈에 대해서는 꼭 따져야 할 것이 안 따져야 할 것이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 했으니까 손은 또요. 또 이제 바꿔야지. 그래서 아까 이 얘기가 가축이 어떻게 해야 하냐 한 첫째 줄이 합법 처지가 문제 제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그 다음 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실제 조작한 놈이 문제 쟁점을 흘리기 위해서 문제 쟁점을 확대시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보죠.
그 소가 한참 생각하다 그다음에 사마소가 하는 얘기가 성제 대역부도하니 실제로 참으로 찔끔이 성제 아니야. 성제하고 성취하고 성시 성취 요놈들이 지금 행동돼요. 행동한 놈들 요놈들이야말로 천자 몸통하다가 창을 낸 놈들이니까 대역부도 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직접 책임자 제4급자는 처벌로 자기는 욕 덜 먹잖아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문제 해결했단 말을 듣고 그 제일 먼저 가까운 놈부터 죽이라.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말하면 사마소가 성제가 대역부도하니 과지는 과자가 뭐냐 이구 밑에다 안내자가 칼도에서 몸통한테 짝짝 찢어낸다는 뜻이에요. 과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사지를 짝짝 찢어내는 것 손발하고 모가지까지 오지든지 사지든지 찢어내버리는 것보다 과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먼저 천자 몸뚱아리에 못된 짓을 한 놈부터 죽여야 해.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뭐예요? 누구 아까 말하자면 제일 먼저 가축이 죽여 한 것보다는 더 실수한 놈 책임 충분한 것 같으니 전 얼른 빠질 것도 안 보여. 지가 이긴 놈 지가 할 수 있는 보호한 것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순간적인 작전인가를 삼국지 문자 작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런 놈은 죽여야 해. 진짜로 천재를 생각한 것처럼 숨신 것처럼 해서 그 바로 말하자면 성제의 집안 식구들 3족을 다 죽여본다 말이에요. 그것이 낙한지로 표현 이거죠. 그 바로 말하자면 2차 대전 일으켜갖고 사람 죽이고 한 놈들은 나라는 그대로 보존시켜놓고 지지도록 동지가 만들어놓고 태평양 지배하는 데는 동지를 만들어놓고 겉으로는 지가 일본을 응징했다고 하고 잡았는 것. 이 내용이 큰 차원에서 보자면 바로 2차 대전을 갖고 뒤처리하면서 범죄자하고 짝짝고 짜고 놀고 있는 미국 작전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대목을 우리는 연결시켜서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두 가지로 연결시켜서 봤습니다. 하나는 2차 대전 처리해가면서 못된 짓거리는 일본하고 짜갖고 다 해고 그리고 끝내 와서는 지금 세계를 다스리는 다시 말해 세계 제국주의적인 침략 체제의 동반자로 미국이 일본을 제일전쟁 태겨왔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김재규가 하나하나 못하니까 도저히 더 센 사람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형량을 한다 그래갖고 김재규가 박정희 죽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그 상황에 관한 책임을 재규한테다가 그 패들한테다가 다 둘러씌우면서 낯간지럽게 엎었다 뒤집었다 하다가 새로운 독재자로 등장해가는 전암기가 등장해 가져보고 연결시켜보자면 이런 변화가 여기서 바로 삼국지적 변화가 변모하고 있는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이 그렇게 이런 것들로 그 연결시켜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역사적 내용인지 아시죠? 예. 도안이라고 제 얘기를 못해요. 그냥 도안이라고 해보시오. 그런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 대목만 갖고 똑바로 그 문자만 이해하고 하면 삼국지를 어떻게 한다고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겉으로는 생색 딱 내고 맨받은 놈 성제는 충성을 다한다고 해갖고 그래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지 가족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가족을 3족을 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삼족이 죽이기로 하니까 성제가 기가 막히지. 그렇게 제가 대매 대가 소활 사마소를 크게 가는 요거 꾸짖는다는 꾸짖어서 한 말이 뭐냐면 비아지죄 이것은 내 죄가 아니란 말이요. 그것은 가충이 전 여지명 가충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화가 났지. 가충이 죽여라고 했는데 왜냐 가충이 바로 당신이 죽여라 했다고 죽여라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충 시켜 죽여라 해갖고 내가 그래서 가충이 병리를 죽인 것인데 근데 네가 너는 핑계대고 나쁘다 생각하고 나는 죽여야
실은 네가 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는데야. 그래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토론을 해버린 대목이 이것이 말하면 완전히 반항되지 폭로지. 요즘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그러니까 제가 성제가 화가 나갖고 다시 매소관 사마소를 꾸짖어서 큰 소리로 수학되겠죠. 비아지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여 내 죄 아니여. 그럼 누가 한 것이냐? 이것은 가충이 전 여지는 가충이 네가 해라고 했다고 해서 저걸 해라고 한 것이요. 그 대목을 요 대목에만 짧은 문장이만 얼마나 기가 막혀 그지. 그렇게 되니까 손은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또 저 소리를 더 앞선 소리를 써서 가만 놔서 안 되겠어.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처음씩 손가락 잘라버려. 그래갖고 악을 써도 뭔 소리 못 알아보게 그 마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잘라버린 짓거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목의 방법이 바로 말하면 독재가 자기 권한이란다가 잘못을 방어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예다 그 말이다. 세상에 삼인치 끝났다고 해서 이런 것도 뭐, 이거 의미도 않고 그냥 어용 넘어가고 이제 끝났으니까 덮어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하면 나쁜 짓거리 한 놈들을 뒷바라지를 파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선할 기어 설 바로 성제의 숟가락부터 잘라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제4의 규불 불절. 그러니까 제가 혓바닥 자른 다음에 그 다음 죽였겠지. 죽어가면서도 규굴 악을 쓰고 규는 소락대기를 지르고 굴은 부절을 문파꾸려고를 하지를 않았다. 항복을 하지 않단 말이야. 다시 절대 승복을 하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혓바닥이 없어도 말소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악을 깨끗이 쓰면서 했겠지. 목소리도.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기는 놈은 천리가 죽인 놈은 전원이다 하는 얘기를 좀 써들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어요. 그 동생인 제 네. 성쉬도 역차무시 그 동생도 성쉬도 역시 저작거리에서 그 형하고 마찬가지로 죽었다. 그래서 모두가 성쉬나 성제나 나쁜 놈 충복 노릇하다가 다 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떼거리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 처가 쪽, 여가 쪽 딱 삼족이 다 멸목 죽음을 당했으니까 후인이 유시 탄월 사람들이 뒷사람들이 이것을 싫어서 가슴속에 쉽게 간직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못된 짓거리 했는데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삼국지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자면 삼국지에 나온 시대는 바로 뭐냐? 사람들 머릿속에다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기억해라 라고 심어주는 일종의 민중교육적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런 점에서 항상 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삼국지 같은 국민 교과서가 있습니까? 그 태백산맥을 쓴 조아무개 같은 것들도 좀 비슷하고 아이고 저 터지를 쓴 박모 선생 그것도 그런 비슷하지만 그러나 삼국지처럼 한결은 시를 통해서 가슴 사람 마음속에다 확확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들은 없잖아요. 우리 소설 속에서. 그런 점에서 시라 온 얘기를 공자님 말씀하셨어. 시가 뭔 중요합니까? 야, 시를 읽어야 사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겠냐. 그 설명했던 것들이 그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도 몰라야, 너 시도 몰라? 그럼 공부해봤자 소용없이야. 그 얘기가 나온 것이다. 시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보편적 가치를 국민들, 백성들 마음속에다 심어주기 위한 좀 교육의, 국민 교육의 기본 방법이 시다. 요새는 컴퓨터 바꿔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뭐라고 했냐? 사마씨가 당년내선 명가충하였고 시군 남궐하여서 자포홍하였다. 각 그러나 장성제주 삼족하고 지도 군민이
진, 이, 농. 자, 사마소가 작년에 가충한테서 명예 갖고 천자를 죽여라고 어서 남걸 남쪽에서 죽여라고 해갖고 지금 천자가 죽고 나니까 자포홍 천자 옷 보복 천자 옷 입은 채로 창에 찔려가지고 그 천자 옷에가 붉은 피가 묻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만 천자 옷 입고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인 놈들과 다시만 정경 천자 지게 있을 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암살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천자를 창으로 찔러 죽인 놈들과 그 대목이 이 무서운 비난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소가 뭐라고 설명하고 핑계대지만 정정 당당 천자 옷 입은 사람을 그대로 찔러 죽이라고 한 놈이 이 무시한 놈이 그 놈이다. 근데 그 놈들이 결국은 또 사마씨가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낚아주기 없으니까 결국은 지 새끼한테 줬다. 안 되고 이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엄청난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놈들한테는 존경을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스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마라고 하는 놈이 가충을 시켜서 천자를 옷 입은 채로 찔러서 천자의 옷 속에가 자포 속에가 자포가 붉은 피가 껴 있었다. 그런데도 장 성제 주 삼족 그렇게 해놓고도 천자 죽여놓고도 성제 성시 형제간들 그놈 삼족만 다 목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죽이는 싹 빠졌어. 그리고 아까 말한 명령은 요 속에 뭐냐 하면 가충이는 안 죽였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가충이는 안 죽였어. 그랬으니 이것이 뭐냐? 지도 군진 이농이다. 이것이 바로 백성이나 군대를 모두가 이농 귀머거리로 알고 멍청인 줄 알고 직 멋대로 하는 짓거리다.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 근데 뭘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속에서는 말은 않지만은 그동안에 박정희가 자기 핑계 우리 핑계로 뭔지 하고 했던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쓴다면 얼마나 많은 시로 박정희가 해왔던 것들을 이승만이가 해왔던 것들을 비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욕 안 하면 이승만 욕 안 하면 별라고 국민들한테 시를 안 가르쳤던 것이 훨씬 더 다른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들을 보자면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시를 모르게 했던 것이 목매한 방법이 아니냐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우사 인 수 왕경 전가하오 그리고 나서는 보니까 아까 그 심부름 하고 있었던 놈 중에서 왕씨 집에서 두 놈은 가서 그 사마소 집에 갖고 한국에 가고 목숨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래도 천자 모시고 댕겼던 왕경이는 꾸지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반항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경이 이놈을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왕경이까지를 왕경 전가하오 왕경이 식구 다 지가 충성하는 놈들이고 딴 말소지 몰려나가니까 전체 잡아들였다. 사람을 시켜서 전부 왕경 전가족을 하옵시키고 그러니까 왕경이 정제 정위는 말하자면 호위병이죠. 그러니까 정위청 다시 말하면 천자궁을 수호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 그 경호실이 천자궁 경호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헐전에 각기 뭐지 갑자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노모가 붙잡혀갖고 묶여가지고 끌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경이 고두대매와 머리를 땅에다 찢더니 머리 기둥에 찢더니 머리를 땅에다가 쿵쿵 찌우면서 크게 그거를 보면서 내가 잘못해갖고 다시만 천재 편들다가 우리 이제 삼종 면한다고 우리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불효자가 두급자모입니다. 불효자
부모한테 효도 잘 못한 놈이 그 누가 어머니한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되신 분이다. 그 제목이 그 얘기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가 대소할 그 자기 대표온 것을 보고 걱정해서 조심으로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한 말이야. 소리가 왈 인이추불사냐 사람이 누구라고 안 죽겠느냐? 사람 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단 문제는 무엇이냐? 정공 부득사소이 다만 걱정해야 할 것은 부득사소이 마땅히 죽어야 소자는 마땅하게 했자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를 얻지 못할까? 그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지. 죽을 자리라면 적당한 죽을 자리라면 당당히 죽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야.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면 아까 가서 상하 소한테 목숨 빌려갖고 출세 놈 두놈 말고 그가 큰 소리 쳤던 지금 이 왕경이 어머니는 왕경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비겁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소리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평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차 기명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정정당당하게 천자 먹 죽인 것은 나쁘다 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우리 아들하고 내가 같이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차 기명 이렇게 내가 목숨을 죽음을 맞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지유 어찌 이것이 한스러운 일이겠냐. 충절을 부자간에 모자간에 충절을 표현하고 죽어갔는데 무엇이 그 한스러운 일이 없다. 자들은 그 피고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 팔아먹는 놈들인데 목숨 팔아먹는 동지 팔아먹는 놈들인데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 글귀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차일에 왕경이 천가가 앞부 동시 모두 전 가족들이 그 저작거리로 동쪽 저작거리로 앞부 다 끌려갔다 그 말이다. 그래서 왕경 모자가 함소 수형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왕경 어머니는 다른 놈들 지가 아들하고 같이 있던 놈들 그놈들은 다 비겁하게 봐서 고발해갖고 지금 다 목숨 걸고 출세하고 먹고 살 것인데 어머니는 거기서 가서 끌려와갖고 당당히 함소 수형 웃음을 먹으면서 아들아 우리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라 그러고 죽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사서가 온 도시에 있는 모든 사나 서가 다선 이렇게 베스라치들이나 서마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모두가 다 무불 순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니 우인 이웃이와 뒷사람들이 이 시를 가지고 쉽게 치워서 말하기를 뭐냐면 한초에 과복검하고 한나의 견왕경이다. 한나라 초에는 이 복검이 어디가 설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복검이 자기 정정론의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칼로 목을 찌르고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바로 말하자면 당당히 목숨 버리는 것을 갖고 자랑하게 모습을 취했단 말입니다. 비겁하게 사정한 것 같고 복검으로 목숨을 스스로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 있는데 한나라 말년에는 또한 왕경이라는 사람이 또 말견 왕경이라는 사람이 또한 나타났다. 복검이 나타나서 목숨을 당당하게 버리더니 이제는 또 왕경이 스스로 당당하게 접혀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진열신무기이다. 버리겠죠. 다른 이자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열심 뜨거운 열자니까 매운 열자니까 바로 말하자면 여기 진실한 충심이죠. 참 충심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목숨을 받은 그 웃으며 죽어가는 것이야말로 무의 다를 것이 없다. 진실한 충심이란 말이에요. 진열심
그것이 진열심인 것이고 견강지 갱청이다. 그리고 국군에게 자기 내면 강지를 지켜온다고 하는 것 또한 갱청 맑은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청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침과 지가 절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여 태화중 태화는 태화산 그래서 태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사람들 아까 말하자면 왕정의 모자의 그 절이야말로 절이야말로 태산만큼 당당하게 중한 모습을 갖춘 것이 된 것이고 명사 홍모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숨을 갖는 것을 목숨 지키는 것을 가지고 흡사히 말하면 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홍모 깃털같이 버리는 자세를 보인 모습이다. 그러니 모자 성명제하니 그 어미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늘나라 병제 남아서 응동천지경 마땅히 천지 하늘과 땅과 함께 더불어서 뜰 때는 뜨고 기울 때는 기울어지고 이게 천지동경이란 말은 천지와 함께 움직인다는 뜻 아니냐 예상이 됩니다. 그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깃털처럼 자기 목숨을 여기다 보면 깃털처럼이라는 것은 뭐냐 절의를 통해서 우주하고 생명력을 정신력을 갖춘 것이라는 뜻으로 확대해 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을 보다가 좀 잔소 좀 하려고 죄송합니다. 저도 느꼈던 대목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제 원육 막 나갔고 45일 원육 막 나갔고 이제 의동생 삼은 놈이 하나가 광고 나갔고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공군사관학생들이 이제 그 지금 원육 지휘원은 막 시위를 해. 그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그 공군사관 학생들이 거기서 된 것이 이제 중계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구자 구태타 한 것들이 그것이 이제 새로운 혁명이라고 하고 된 것이 얼마나 보기 싫었습니까? 그렇게 그때 내가 가슴속에 이렇게 싸갖고 난 이제 사회부 때 뭐 이제 피해가 두드러 맞고 댕기다가 있었는데 그 하고 된 것이 꼴보기 싫어서 또 그놈도 이제 하고 싶어서 했을 것인가만 그놈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 나광수야 그게 이제 파일럿하다가 그랬습니다. 광수야 세상에 나라를 지키라고 했더니 권력 대통령 쫓아내고 그래갖고 군파리가 들어가 앉았는데 그것이 혁명이냐? 이것은 이 나라를 지키는 간성들이 이렇게 정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나라가 장래가 걱정스러워서 내가 네 대모하는 모습을 보다가 너한테 편지를 쓴다. 군은 오로지 국방을 전념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만 빠갖고 누구 지지언직을 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것은 항의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쿠데타. 타라는 것은 쿠는 엎은단 말이에요. 타는 스테이트란 말이에요.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쿠데타는 권력으로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집 지키라는 개가 주인을 물어본 게 이거지. 야, 근데 그뿐 아니 내 편지를 그 썼어. 쿠데타는 국가로 봐서는 비극이고 이것은 부하가 권력을 체제를 무효화시키는 큰 어려운 일이고 반란인 것이니까 이런 일들이 혁명이라고 지지해서는 걱정스럽다. 내 사랑하는 아우야 너는 이런 데 말려들지 않길 바란다. 그런데 편지 썼다. 그 편지가 공군사관학교 들어갈 때 그때 그냥 가겠습니까? 검열에 걸리지? 그러지. 검열에 걸려갖고 그한테 가기 전에 빨간줄 쳐갖고 요 편지 보는 놈 좀 잡아 넣어라. 나 잡아 넣으려고 이제 저 정부과 형사들이 이제 나 왔어. 근데 다행히 우리 집 담당이 옛날 우리 아버지 장로아버지한테 신세 받았던 전 형사예요. 아, 그거는 난 그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러 도서관 늦게까지 다닌 줄 아는데 딱 기다리더니 아유 뭔 이런 것을 써갖고 자네 잡아 넣으라고 그래서 지금 긴급 구속하려고 자네 잡으러 왔네. 나는 이제 뭐지 걱정이냐면 나야 잡혀가면 말거지만 내가 잡혀가면 이제
6.25부터 병약은 우리 어머니 매주 말 어머니 견디들 보내 있게 어머니가 잘 떠고 계신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빼없는 새끼 바보 같은 새끼가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 안 지켜갖고 했다고 어머니한테 가슴에 못 붙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방정받는 거 이제 후회가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어. 그 광주경찰서 거가 이제 3층에 가 정포가 있어요. 네. 3층에서 거기서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거기서 조서를 받아. 그럼 조서를 써갖고 간호 형사는 나한테 좋게 하려고 조서를 좋게 이렇게 해갖고 쓰면 그때 중령이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 결재를 해갖고 풀어줘야 하는데 잡아도 욕하면 안 돼. 그래갖고 조서 받는 이제 빠꾸. 그러면 이제 그 형사는 우리 집안도 알고 아버지 신세도 적고 장남 신세도 적고 했는데 가려면 나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빠꾸 되면 다시 이제 불러갖고 다시 둘이 짱맞춰고 말을 만들어 가려고 한데도 전화 걸봤자 또 빠꾸. 그 나는 이제 한 저녁 9시까지 10시까지 9시까지 나 밖에서 이제 거기 3층에서 거기서 그 형사도 나 때문에 이제 저를 못 오고 있는 거죠. 근데 3층에서 보니까 저 정문 앞에가 깔때기 전기담아 있잖아요. 깔때기 밑에가 내 바로 밑에 지금은 저 라스베가스 사는 동생 놈이 진층 생겼던 놈이 그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서에 와갖고 내가 어디 왔는지 알 것이요. 근데 어머니 생각해 어머니는 지금 오지게 답답하실 것이요. 그렇게 이제 네 형 어디 갔는가 좀 알아보고 와야 그렇게 이제 돈을 와갖고 어쨌든 뭐도 경찰서 앞에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번에 어머니가 오직 걱정을 시켜 보냈겠어. 에이 못된 놈. 그럼 내가 이제 하도 답답해갖고는 그 앞에 있다가 책상에다가 머리를 탕탕 치면서 내가 왜 이 못된 놈 보자식이 이 난리통에 고생을 어머니한테 이렇게 또 벗어나가니 모르겠다 자꾸 책상에다가 맞다고 두고 시켰다고. 그렇게 그 형사가 전 형사가 자네 마음 알아. 그런데 어쩔 것인가. 그 경찰서장은 그대로 안 된다고 잡아 넣으라는데 어쩔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이제 부서로 그 뻔시할 데 없는 편지 해갖고 그 6.25 후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신 맨날 많은 어머니한테다가 가슴 미치게 또 화를 끼치게 된 짓거리를 했으니 이 못된 놈 부자식 갖고 자기 맞박을 씌고 앉았는데 이놈을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잡아 넣을 수 없어. 나 자식 키우면 돼 형사가. 어머니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놈 내가 잡아 넣을 수는 없어. 내가 책임질 것이게 좀 양해해 주죠. 그래갖고 그 내용을 내가 썼는데 조서에다가 그렇게 경찰서장도 그거 보고는 지금 어머니를 얘기 설명했어요. 국회의원에서 납득돼갖고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자식들을 걱정하고 있는 어머니를 또 감매치게 한다고 후회를 해갖고 맞박에다 책상에다 맞박을 치고 앉았는데 여러분 잡아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보고는 그거를 보고는 서장이 네 책임질래? 이 책임질랍니다. 그래갖고 9시 반에 이제 풀려났어요. 그게 9시에 10시나 풀려났어요. 세상에 순사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대목을 읽다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좋은 순정 만나서 구속 안 되고 나왔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 내가 잡혀가갖고 두드려갖고 했더라면 고통해갖고 그 후부터 내 사고방식 전환해갖고 공화당에 붙어버렸던지 아니면 더 정치계로 가든지 해갖고 팔자가 바꿔잡았을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 생각을 여대목을 읽을 때마다 느껴. 그 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국지를 뭘로 생각하냐면 글 공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생살이로 마음 공부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볼랍니다. 차마 태부는 천자의 자문 보좌관 것이죠. 태부인 사마부가 청이왕에 장조모하고 소가 허지하였다. 그 사마 소는 진짜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천자였던 아까 말하자면 조모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사마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옛날 천자를 제가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사마부가 이제 내가 모셨던 천자니까 천자의계로
장례를 모신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왕爷천자를 모시는 예로 했다. 그러니까 사마소가 그럽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가충등이 권사마소 수위선하여서 즉천자위.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집에 욕 먹은 집에 이제 권력 뺏어봅시다. 막말로 이제 저 죽일라다가 살려줬으니까 가충은 이제 이 기회 때까지 내야지. 가충이가 죽게 하는 사기를 막 내놓고 한 얘기입니다. 가충이 한 말이 뭐냐면 바로 가충 등이 권, 사마소, 수, 위, 선, 위나라로부터 선은 천자 자리, 왕 자리를 양보받는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바로 사마소한테다가 가충 등이 권 또 까놓고 얘기. 이 기회에 말 남김에 야 위나라 없애버리고 왕권 천자 왕 뺏어봅시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나라로부터 선량을 받읍시다. 권력을 이제 받아버립시다. 그럼 위나라 선량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성씨로 사마씨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가 왈 낙가죽 좋게 소가 이제 또 새로운 지금 성문이 되는 준비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가 왈 석에 문왕이 3분 천하에 6이 이하였는데 옛날 지난날의 문왕은 천하의 땅 중에서 3분 천하 중에 그 위 천천하의 3분의 2를 지가 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이 복사은 은나라에 그래도 신하로서 은나라를 신하로서 섬겼다 그 말입니다. 이 사자가 이 대사소 성기 사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3분의 2 땅을 가지고 있는 문왕이 3분의 1도 못 되는 은나라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성인들이 칭위 지덕 바로 말하자면 문왕보다가 지덕 가장 높은 덕화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첫째로 말하면 못된 짓거리 해놓고도 사마소가 참 성인의 대접을 받는 첫째의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말하자면 석의 문왕이 3분의 2 그것은 여기 사마소의 논리가 합리화에 대한 1번이고 그 다음에 위나라 무왕 다시 말하면 이 무제는 다시 말하자면 조조가 불금 수선우한 한나라에서 안 뺏고 있고 그대로 저는 죽을 때까지 한나라의 신하 역할을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역시 조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리화시킨 분이고 그 뒤에 있는 것까지 합쳐놓고 보면 한 3개, 4개의 다시 말하면 권력 안 뺏고 있었던 것이 바로 훌륭한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붙었다 해갖고 박정희도 권력 뺐죠. 전두환도 권력 뺐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거꾸로 말하자면 가들은 못된 짓거리 해놓고도 이런 술수 쓰는 중국놈들 방법도 배우도 못했다. 멍청무졌다. 그렇게 평을 썼다는 점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쉬십시다.